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하시죠?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시건 안 하시건 비만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밥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식곤증에 힘들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혈당 증상같이 막 권태롭고 피곤하고 손도 막 떨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겨서 나 혹시 저혈당 아닌가?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혈당은 문제가 없고 이런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이며 비만과 다이어트에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혈당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이 널뛰게 된다면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혈당의 그래프가 쇠모처럼 아주 뾰족뾰족하게 세워져 있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 진행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또한 당뇨병의 합병증,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비만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공복 혈당이 정상이더라도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할 때 난 건강검진에서 당뇨 다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검사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만 재서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낼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치솟는 식후 혈당을 잘 잡아야 당뇨, 비만, 더 나아가서 혈관 건강까지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당뇨병에 가까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왜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당 떨어졌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식후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서 격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 사탕 같은 당이 높은 음식물들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요, 인슐린이 또 갑자기 나오면 혈당을 뚝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 또 저혈당 증상같이 손이 막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린 이런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혈당이 떨어질 때마다 음식을 찾게 되고 먹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당연히 실패하게 되고 비만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경우에는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오래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인 같은 경우는 췌장의 기능은 더 많이 손상되고 혈관의 손상은 가속화되어서 결국 당뇨병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그래프를 좀 크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상인의 경우는요, 이 파란 선 같은 경우는요, 혈당 변화가 하루 종일 완만한 데 비해서요, 이 혈당 스파이크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이 빨간 선처럼 아주 급격하게 쇠모처럼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혈당의 기준인 140 이상을 훌쩍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식후 단시간 내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식후 혈당이 140 이상 치솟다가 한두 시간 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들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당뇨병이 아닌 식후에 짧은 시간 동안만 혈당 변동이 심한 분들도 심근경색 및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재현한 환경에다가 2주간 혈관세포를 노출한 결과 약 40%가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팀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해서 진행이 되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아지며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비단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인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면서 너무 극심한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제 몸에다가 24시간 재는, 여기 보이시죠? 24시간 혈당을 재는 하나의 기계를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요, 이 혈당 측정 기계를 갖고서 제 몸에서 혈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 식생활과 저의 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식생활과 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